왜 사람들이 이 시계에 미치는지 알 것 같아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프리 태그 호이어 카레라 크로노그래프 CS3111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까레라에 미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밸류가 높아지게 되면서 크로노그래프의 선택지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브랜드에게 크로노그래프는 계륵이라고 생각해요. 마진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메이저 브랜드에 필적할 만큼 값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이저 브랜드에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롤렉스 데이토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태그 호이어 까레라와 모나코, 제니스 엘 프리메로, 브라이틀링 네비 타이머, IWC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정도가 리스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레이싱 헤리티지로 한 번 더 걸러낸다면 선택지가 굉장히 줄게 되는데요. 까레라, 모나코, 데이토나가 남고 사각시계인 모나코를 제외한다면 결국 까레라와 데이토나의 매치업이 성사되게 됩니다. 물론 브랜드로 보나 가치로 보나 데이토나의 압승이긴 하지만 시계 자체가 가진 아이코닉 헤리티지는 까레라가 데이토나에 비벼볼만 하고 또 전혀 다른 디자인과 브랜드의 철학이 앞선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까레라를 더 좋아하고요. 36mm의 매우 작은 사이즈, 13mm로 생각보다 두꺼운데요. 돔글래스가 4mm나 되는 바람에 실 두께감은 9mm로 매우 얇은 편입니다. 44mm의 사이즈 대비 긴 러그트러그, 18mm 짝수러그, 56g, 르마니아 1873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48시간의 파워 리저브, 돔 아크릴 글래스, 세미매트 다이얼, 삼바, 30m, 방수. 이건 1990년대 만들어진 네오 빈티지 시대의 까레라 크로노그래프입니다. 고가 까레라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이 고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냐면 호이어 E447N의 디자인을 계승한 복각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태그 호이어에서 태그를 지우는 전통을 만들어낸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럼 E447N이 뭐냐? 최초의 까레라입니다.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의 교본이자 상징과도 같아요. 이 당시 시계 브랜드들은 지금과 같은 매뉴팩처 개념이 아닌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였습니다. 호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까레라를 만들기 위해 무브먼트, 다이얼, 핸즈, 글래스, 스트랩, 케이스를 전부 서로 다른 업체에서 주문을 내렸어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브랜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롤렉스. 롤렉스의 데이토나 역시 까레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면서 까레라와 동일한 다이얼 제조사 싱어, 동일한 핸즈 제작업체 유니버소, 벨주 무브먼트를 공유하면서 형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닮아 있는데요. 롤렉스가 근본주의자의 노선을 탔다면 호이어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타키미터가 입혀진 독립된 베젤을 사용하면서 원칙을 강조했던 데이토나와 타키미터를 삭제하고 눈금만을 남긴 베젤을 글래스한 입체적인 챕터링으로 얇고 작게 간소화시킨 까레라, 상대적으로 더 깔끔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형상의 크로노그래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레퍼런스가 되어버린 이 디자인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 당시 이것이 혁신에 가까웠던 이유는 도면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에 챕터링을 끼워 넣으면서 동시에 방수를 잡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었다고 해요. 다이얼은 정말 단순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매트도 아니고 레커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다이얼 질감에 서버 다이얼 3개가 쫀쫀하게 붙어있고 까레라를 상징하는 사다리꼴 인덱스, 심플한 핸즈와 입체적인 내측 인덱스, 각각의 위치와 간격, 길이감, 폰트 이 모든 것들이 가히 병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케이스 러그의 디자인은 저를 미치게 만드는데 저는 여기다 배트맨 케이스라는 별칭을 붙여줬거든요. 이 러그의 쉐입은 진짜 이것보다 섹시한 케이스 러그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까레라의 대안은 타 브랜드에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까레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기 편하게 까레라 크로노그래프를 시대별로 나누어 본다면 1세대 2447, 2세대 CS3111, 3세대 CV2113, 3.5세대 CAR221A, 4세대 현행 복각 까레라. 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1세대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경험해 봤거든요. CV2113은
에타 혹은 셀리타 기본 무브먼트에 크로노 모듈을 올린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장점은 가장 저렴하다는 것, 단점은 불안정한 모듈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살짝 아쉬운 다이얼 밸런스와 데이트, 어색한 도명 사파이어 블레스, 네오 빈티지에 더 가까운 빌드 퀄리티. 221은 2카운터 크로노그래프와 6시 데이트의 조합입니다. 3카운터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방출했는데요. 브레이슬릿 퀄리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태그 호이어에 오리지널 현행 까레라 브레이슬릿이 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비율과 밸런스는 CV2113을 닮아 있습니다. 빌드 퀄리티는 현행에 더 가깝고요. 제가 이것을 구매했을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에스컬레이터 부근 벤치에서 판매자를 만났었는데 케이스를 열고 시계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 복각 까레라 중에서도 유독 화려합니다. 현행 복각 까레라는 몬트리올로 구입했었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방출한 이유는 까레라 정체성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을 포함한 3, 4세대에는 1, 2세대에는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두께와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케이스 러그 사이의 불협 화음입니다. 1, 2세대는 케이스가 얇고 다이얼이 작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진 러그 역시 얇고 곧고 길어요. 거기다 케이스 마감의 패신 역시 칼날처럼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을 포함한 3, 4세대는 두꺼운 케이스 때문에 러그가 두텁고 짧고 뭉툭한 데다 러그의 폴리싱을 몇 번 돌린 것처럼 패신 역시 둥근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정면에서 보게 되면 1, 2세대는 러그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3, 4세대는 다이얼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까레라의 진정한 주인은 다이얼이 아닌 러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어요. 현재 시계 브랜드와 과거의 시계 브랜드를 현 시점 기준으로 비교해본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현대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근본에 가까운 철학의 구현과 아름다움, 특히 밸런스에 대한 집착, 그것을 시계에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은 결코 현행 모델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멸의 디자인과 더불어 이 시계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밸런스가 앞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르마니아 1873 무브먼트로 시계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고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861의 베이스가 되는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르마니아 무브먼트가 스와치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태그 호이어의 인하우스 호이어 02 무브먼트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두께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고 귀여운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에 준하는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현 시점에 태그가 개발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 만들어진 네오 빈티지 시계입니다. 저는 이 시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손에 쥐게 된 건 처음인데요. 이 시계에 대한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불신이었습니다. 30년 전의 태그 호이어에 대한 불신, 30년 전의 워치메이킹에 대한 불신, 30년이나 버틴 무브먼트에 대한 불신. 그런데 시계를 직접 대면하고 이 모든 불신이 해결되면서 저 역시 이걸 구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잡으세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